당진 숭악중학교 학생들의 하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추가 투입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와 학원 차량, 택시가 뒤엉켜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해선과 경부선 KTX의 직결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달 중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 주거를 돕기 위한 주택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서산에 마련됐습니다. 입주 장애인에게는 자립정착금과 임대보증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활발한 개발과 기업 유치가 이뤄지고 있는 천안 지역에도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출산율이 극과 극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해 버스 배차가 적어서 매일 하교 전쟁이 벌어지는 당진 숭악중학교의 상황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과연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네, 보도 이후에 임시버스가 투입되는 등 배차가 늘어났는데 여전히 학부모와 학원 차량이 몰려 매일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당진 숭악중학교의 정문입니다. 하교가 시작된 지 20분이 채 안 됐지만 수십 대의 차량이 몰려 학생들을 실어 나릅니다. 네, 반년 정도가 지났지만 송악중고등학교의 하교 전쟁은 여전합니다. 하교 시간이 다가오자 정문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태우러 오기 위한 학부모들의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송악중학교의 학생은 780여 명. 송악고등학교와 하교 시간이 겹치면 약 1200명의 학생이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버스 배차가 적어 차를 놓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버스를 타기 위해 전 정거장까지 가거나 버스 타는 걸 포기하고 집까지 걸어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일단 버스를 타려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버스를 타려면 뒷정거장까지 가갖고 버스를 타야 돼갖고 그게 좀 불편한 이유예요. 버스를 안 타면은 30-40분 정도 걸어가고요. 놓치면 일단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송악읍 기지시로 향하는 버스. 오후 3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최대 12대가 학교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버스 한 대의 최대 탑승 인원은 50명으로 학생들이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중 5대는 임시 증차된 버스로 요일마다 운행 횟수가 다릅니다. 버스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서 타는 애들은 타는데 못 타면 또 많이 기다려야 돼가지고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줄 설 때도 힘들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특히나 여름이나 겨울 되면 너무 춥고 덥고 하니까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일 학교 시간마다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 차와 학원차, 택시와 버스가 뒤엉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교사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지도 안 오면 진짜 너무 많은 혼동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 선생님들도 위험스럽기도 하고 학생도 위험스럽네요. 당진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중고등학교의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2학기부터 기지시 방면의 버스를 4회 이상 증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학생 통학권 위주의 노선 조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째 끝나지 않는 송악중학교 학생들의 위험한 하교 전쟁. 당진시의 버스 노선 조정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으로 서해선과 경부선의 KTX를 직결하는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어 내포 신도시 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토부가 진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서산에 마련됐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15일 서산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자립주택 입주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주택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자립정착금과 전세 임대 보증금,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도 함께 지원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의 수보도시인 천안은 활발한 도시개발과 기업 유치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손꼽히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많은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도시 한편에는 아기들의 울음소리조차 듣기가 힘든 마을이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동쪽 끝에 있는 동면입니다. 충북 청주 그리고 진천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전체 면적은 43.2제곱킬로미터.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처럼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좀처럼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동면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4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20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천안 불당동에선 해마다 700~8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천안 안에서도 출산율이 극과 극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5년 동면사무소 옆에 2억 4천만 원을 들여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불과 몇 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동면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유일한데 이곳 역시 원생 수급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정원은 14명이지만 원생은 3명뿐. 모두 다른 면지역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에 아이들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실은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 3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외국인 1명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은 평균 연령이 40.9세로 매우 젊은 도시입니다. 출산율은 0.84로 전국 평균인 0.78보다 높습니다. 지역 소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동면 주민들에겐 더 큰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들이 지금 울음소리를 지금 전혀 못 듣는 상태고 지금 이 정도로 계속 간다면 지금 학교도 입학생이 없고 자치단체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천안시 중장기 인구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 내 출산율 격차. 지역 소멸은 먼 얘기라는 인식 탓에 자칫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지역의 우수 생태 여행지를 알리는 홍보단 온세미가 지난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충남도 생태환경팀의 고한배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생태환경팀장 고한배입니다. 예, 먼저 생태관광 홍보단 온세미 어떤 활동을 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 생태관광 홍보단 온세미는 전국의 19살에서 39살의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21명을 선발했습니다. 홍보단의 별칭인 온세미는 언제나 변함없음, 본연 그대로의 상태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로 홍보단원들이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생태 여행지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본연 그대로 느끼고 알리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홍보단 온세미는 충청남도 내 우수 생태 여행지 20개소를 직접 여행하면서 홍보 콘텐츠 개발,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난주 발대식에서 특강도 마련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지난주 열린 발대식은 온세미 홍보단 5개팀 21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고요. 홍보단이 생태 관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태 관광의 이해, SNS 콘텐츠 홍보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 강의와 온세미가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활동들을 통해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는 지난해 12월 제1차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는데요. 본 계획에 따라 생태관광 체계의 확립, 자연자원 보전 확대, 자생력 있는 생태관광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관광은 자연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의 경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홍보단 활동을 통해 앞으로 충청남도 생태관광지가 널리 알려지고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고완배 팀장이었습니다. 청양군이 주민들로부터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접수해 심사한 결과 우수상과 장려상 등 모두 10건을 선정했습니다. 우수상은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국 최대 파크골프장 인근에 숙박시설과 먹거리 마을을 조성해 거주 인구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제안이 차지했습니다. 장려상으로는 도시민 유입을 위한 청양 맞춤형 타운하우스 조성과 청정자연을 활용한 힐링 건강센터 건립 등이 꼽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